자,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을 먼저 설정을 해드릴게요.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먼저 짧게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어, 기준을 또 설정을 잡자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의 주력주부터의 설정 범위를 좀 잡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시장은 어찌됐건 또 눌려있어요. 난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이런 장을 별로 못 봤어요, 사실은. 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외부에서도 뭐 장이 지저분하네 이러지만 우리는 그 지금 윤정도가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은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뭐 너무 좋아서 뭐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해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이 언짢으신 것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냥 복귀만 해보면 이렇게 돼 있다면 복습만 해보면 복귀. 예? 어떻게 돼 있어요? 하반기 작년 하반기 이후에 작년 6월 말 종가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저렇게 넣어놓고 매매 단 한 번도 안 했다고 치면 그러면 200% 수익이에요. 에코프로 덕분이라고 할지라도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비이성적으로 우리가 매매한 것도 아니고 진짜 나름 이성적으로 매매를 잘 하고 있는데 몰빵하는 것도 아니고 몰빵이면 지금 뭐 건물을 몇 개씩 올렸지 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때 이후에 200% 이상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분기 이후 그러니까 9월 말 종가 기준으로도 100% 이상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올해 1월 달 이후로는 생각보다 수익률이 작아. 1월 기준으로면. 왜냐면 12월 말 종가 기준으로 이제 편입했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12월 말에 2차 전지 비중을 다 줄여놨거든. 19%로 줄여놨어요. 그게 1월 26일까지 계속 말 그대로 폭락이었죠. 폭락. 응?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어, 2월부터 해서 그러니까 1월 정확히 따지면 1월 26일부터 해서 이제 급격하게 포스코 퓨처엠을 스타트로 해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랠리가 나온 거고 그리고 우리도 2월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면 사실상 포트폴리오의 수익 부분이 거의 뭐 따블이 된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이제 어차피 현대차 그리고 IT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뭐 혹은 하이닉스 LG전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들의 등락률이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들의 등락률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만 그 뜨거운 2차 전지 그 뜨거운 흐름을 2월 포트폴리오부터 한다면 이제 계좌 수익이 100%가 넘는 거고 종목별로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몇백 프로 되지만은 사실상 이제 그런 기준의 뭐 속된 표현으로 몰빵했다 그런 개념의 이제 수익 범위는 일단 아니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나서의 흐름도 지금 6월 기준의 시장 등락률이면 1%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계좌 수익이 지금 12%라는 거죠. 그리고 7월 포트가 좀 아쉬워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지금 마이너스 0.4 정도? 시장이 지금 한 1%대인가요? 2%? 뭐 그 수준 대비해서 계좌 수익률은 좀 속된 편으로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게 7월 달 들어서의 기준에서도 이수페타시스 재편입한 물량 또 7월 3일 전량 채액 실현 재편입 7월 4일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그리고 어, 포스코 DX 포스코 DX의 또 이번 달 들어서의 17,000원에서부터 어쨌건 26,000원대까지는 17,000원대도 아니죠. 그 이전부터죠. 14,000원, 15,000원, 16,000원, 17,000원 뭐 하여간에 그 수익 범위들 다 빼고도 요 수익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손절을 한 게 있나요? 손절? 손절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에코프로를 일찍 정리해서 그렇죠. 에코프로 정리하고 2차 전지를 잘라서 묶은 거 있네. 그게 전달인가? 이번 달인가?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포트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버거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심리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편치 않은 게 뭐 예를 든다면 포스코 퓨처엔 갖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더 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약 오르는 부분도 발생이 되는 거고 뭐 약을 오르는 걸 떠나서 근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 냉정하게 차분하게 대처를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막 변동성 종목 남의 게 더 커 보이고
또 마케팅하는 사람들 거 보면은 막 진짜 초대박 난 것 같고, 또 포스코 DX 차익실했는데 응? 더 날라가고, LNF 같은 경우도 저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보면서도 LNF 어제 야간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예를 들면 포스코 퓨처엠이 얘네하고는 상관없잖아. LNF하고 에코프로 BM은 뭐 거래소 이전 한 해 만에였으니까 상관없는데, 얘가 또 덩달아서 급격히 밀리니까 신고가 찍고 눌림임에도 불구하고 짜증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잡고 있으니까 LNF를 같이 묶어서 편입을 못 잡아드리고, 그러다 에코프로 HM 보고 하면 막 엉켜요 계속. 엉킨단 말이야. 얘를 지금 들여다봤으면 얘도 어디야? 어우, 29만 원 넘기면 오히려 얘가 더 변동성 탄력에, 지금 얘는 올라온 게 없었으니까 힘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표현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여간에 뭐 오히려 그렇다면은 지금 기준에서 조금 전에 에코프로 HN을 설정을 해놨는데 단기 5% 기준에 LNF로 설정을 해놓고 포트폴리오 전략 구성한 이후에 더 크게 움직인다면 따라붙는 거로 심사숙고를 해보고, 29만 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죠? 29만 원을 넘기면 오히려 오늘 기준에 개파락 나오고 막 깨져 내려갈 때는 야 이게 5%까지 밀려 내려간 게 이게 26만 5,500원에서 29만, 아까 그러면서 웃었잖아요. 포스코 퓨처 얘기하다가 얘 얘기하면서 아니 10% 8%나 들어올려? 말이 돼? 지금의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고 웃기죠? 라고. 근데 결국은 그 자리에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서 꼭 사서의 기준이 아니라 29만 원, 지금 고점이 29만 3,500원이에요. 그럼 고점을 다시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그렇다면 그때 그 가격에서 따라붙는 걸로 기준을 설정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뭐 더 그럼 싼 가격에 사면 좋지 않느냐? 아휴, 싼 가격이라는 건 눌려 있다라는 얘기고, 아예 바닥에서 그럼 못 산 거니까, 그렇다면은 뭐 사실상 요 고점 요 몸통의 시가 고점 27만 9천 원, 그 가격의 기준이든, 그게 이제 어제 형성됐던 가격이에요. 그리고 꼬리까지 감싸는 29만 원, 또 30만 원 명목 주가 있고, 그러니까 29만 원 1, 29만 원, 그리고 2, 29만 3,500원 넘기면 그때 스타트 잡아서 두 번 정도 분할 매수 들어간다의 기준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자를 지금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때 기준에 한번 설정해서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최근 뭐 이슈 부분은 거래소 이전 상장이죠. 그렇게 해서 그거까지 넣어놓고 나머지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 잡아놓고, 그리고 에코프로 HN도 뭐 개별 기준에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우리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개별 기준에 뭐 추가 편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 이슈 범위는 이렇게 거래소 이전 상장 시장 관심, 실질적으로 이전 상장의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봅니다. 나머지 이제 우리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다시금 들여다 보시면 결론적으로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 종목별로 이제 들쑥날쑥 하긴 합니다만, 요거를 차트로 한 번씩 다 볼게요. 어차피 이제 객관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니까,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장중이고 시간이 좀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편입해서 갖고 있는 쪽의 기준을 잡을게요. 맨날 똑같습니다. 어차피 맨날 똑같은 기준이고, 그리고 뭐 원고 기준 보시면은 원고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잖아요. PDF 파일을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시고 시간 많이 들여가지고 다 작업해서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의 지금 시가총액 65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의 흐름.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포스코홀딩스의 시가총액하고 차이가 이제 안 나버리는, 뭐 장중에도 계속 역전될 수 있는. 근데 현대차의 지금 실적은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우리는 25%의 비중을 현대차로 갖고 있는 거예요. 공식 포트에서 지금 현재 기준에. 그리고 뭐 수급 논리의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성의 기준이 나오니까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부분을 최대 개별 매매 기준에 최대 20%까지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라고 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는 현대차의 기준이 잡혀 있는 게 맞죠. 포스코 퓨처엠이 37조 2천억이고 현대차가 42조 7천억이에요. 실적은요. 포스코 퓨처엠 순이익 올해 예상치가 2,600억, 현대차 11조 2,600억. 말이 됩니까? 그래서 주력을 이쪽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더딘 것 같지만 현대차 내가 생각보다 너무 밀렸어요. 나 이거 월세 내야 되는데 윤정도한테 과금해야 되는데 이거 뭐 이래가지고 내가 수익이 나겠어요. 그렇게 가시면은 좀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잘 판단하셔야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자산 규모에 따라서의 기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지금 사실상 VVIP에 들어오셔서 함께 움직이신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주력으로 설정을 해놓고 가져간다. 그리고 눌려져 있어서 5월 이후에 얘한테는 수익을 아예 발생시키지도 못하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6월달 기준에 이런 종목군들 어떤 거 이스페타시스 6월달 종목 기준에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눌려 있지만 결론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의 수익 범위들 이번 달 기준에 그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눌려 있는 종목군들의 손익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응? 이번 달 기준에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을 얼마요? 5%뿐이 안 넣어놨어요. 5%뿐이 안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에 미치는 영향력은 등락률이 있기 때문에 대단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어차피 실제 매매에서는 우리가 비중을 높여드리는 그런 상태이고 사실상 6월 기준에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뭐 2월달 기준에 그 이후에 2차 전지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면 뭐 에코프로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계좌 수익의 기준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력주 기준에서는 좀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포트 비중 설정해서 대처하시는 거는 기본적인 비중은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현대차 말씀드린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이닉스의 기준에서 똑같잖아요. 5월달 한 달에 40% 올랐는 시가총액 3위가 5월달 한 달에 40%.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단위에 뭐 더블 수익 나고 나면 좋겠지만 실질적인 목표의 기준은 사실상 처음 시장에 접근하셨을 때 뭐예요? 은행 금리보다 좀 수익을 더 내고 싶은 그 기준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과금도 해야 되니까 과금 부분도 더 해야 될 거고. 응? 에코프로처럼 뭐 몇백 프로 내달라는 그런 기준으로 시장에 접근하신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초심을 가져가시면서 이 좋은 장에 지금처럼 좋은 장 지금 얼마나 좋아요. 지수가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 증시는 폭등을 하고 있고 우리는 좀 멈춰져 있는 가운데서도 날아가는 종목은 계속 날아가고 있고 그 종목을 우리가 전체를 못 잡는 것도 아니고 일정 범위는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거만 하여간에 심리적인 부분만 좀 잘 컨트롤을 하자고요. 컨트롤 하셔가지고 지금 현대차 하이닉스 그죠? 우리 지금 포트폴리오의 실질적인 비중이 현대차의 기준이 25%고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하이닉스하고 LG전자의 기준. 그 LG전자의 기준도 둘이 합쳐서 35%란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IT 비중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IT 비중 굉장히 높은데 지금 고점 대비 7.48%가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겨운 건데 더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더. 야, 윤정도한테 가입하면 초대박 내준다며 이거 아니잖아. 그 짜증스러움이나 화나시는 건 윤정도를 혼내시고 실질 여러분들의 포트는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5월에 뭐 하이닉스가 올라와서 40% 올라와서 계좌 수익을 커버해주고 만들어주는 것처럼 6월에 이스페타시스가 5%뿐이 안 되지만 만들어주는 것처럼 7월에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또 이번 달의 기준에 오늘 빼더라도 금요일 다음 주 일주일 그리고 또 하루 7거래일이 남아있어요. 주간 단위의 변동성이 지금 우리의 종목군들이 주간 단위 변동성이 뭐 10에서 20%다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면 대형주 기준에서도 왜 신고가를 내줄 정도로 힘이 있었고 거기서 눌림폭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IT 비중을 동진 세미캠까지 해가지고 결론은 40%를 채우고 그러고 나서 한미반도체
HBSP까지 해서 뭐 최대 50%까지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한미반도체가 또 눌려요 오늘. 뭐 시장 지수 눌려 있고 하다 보니까 어제 눌렸는데 바로 뭐 V자형 반등 나오면 땡큐 하겠지만은 가파르게 올라온 상태에서 눌린 폭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깨질까의 기준에서도 수급을 저렇게 보시면 굉장히 어제 동진세미캠 죄송합니다. 한미반도체 좀 더 볼게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꼴이 너무 달리고 내려와서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은 신고가 내주고 뭐 9% 굉장히 많이 밀린 겁니다. 많이 밀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냥 조그만 이슈 조그만 변동에서도 가볍게 10%대 흐름은 나온단 말이에요. 응? 거기에 이제 뭐 고점에서 두들겨 패는 외국인들의 물량이 좀 두들겨 맞아서 좀 많이 좀 짜증스럽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얼마든지 그 흐름을 재차 가져갈 수 있는 위치다. 응? 수급 범위는 아무래도 손바뀜의 흐름으로 인식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점 물량이 뭐 튀어나온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실적 개선폭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의 검증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요 비중은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힘겨우실 때는 뭐 한미 반도체나 HPSP의 기준의 흐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얘네들도 이제 뭐 한동안 어려웠지만 결국은 업황의 개선폭에 대한 기대 요인과 그것에 맞는 수급 범위가 형성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연출해 준 부분. 그 부분을 좀 놓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2차 전지의 기준인데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는 오늘 그나마도 전략을 잘 꾸렸어요. 전략을 잘 꾸렸고 여기에서 한 단계 또 매수 사인을 만약에 내게 된다면 왜냐면 그냥 에코프로 그냥 기준 잡아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자신이 없으시면 에코프로 기준을 잡아서 보시면 돼요. 응? 뭔 소리냐면 그냥 요거만 보세요. 요 고점 넘길 때 거래가 없었으면 안 된다니까. 거래가 터졌잖아. 남들은 거래를 보는데 우리는 거래 대금을 보잖아요. 그죠? 응? 이 앞전 거래 대금을 못 넘겼단 말이에요. 일봉으로는 넘겼어. 일봉으로 넘겼어요. 2조 5천억의 거래대금 뭐 그 수준. 응? 근데 주봉으로는 어때요? 못 넘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해요. 퓨처엠은요. 주봉으로도 넘길 수 있는 위치가 된다니까요,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의 요 주봉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져간다는 거. 꺾여져서 아이 큰일 나겠네 보다는 오늘 기준에서 그래서 밀려 내려온 부분이 뭐 과하다. 다행스럽게 돌려놔서 다행스럽다. 뭐 요 기준이죠. 근데 이 거래대금이 이제 내일까지니까 요 거래대금 수준까지 올라와주고 만약에 다음 주에 한 단계 갭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주고 그럼 거래는 터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에코프는 오버슈팅 나올 수 있고 얘는 못 나와? 그잖아요. 조건은 얘가 더 좋은데 또 수급도 지금 하루에 1조씩 터져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안 돼, 무조건 갚할라 이 계산법보다는 오히려 석배령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지만 그거하고는 이제 달라졌잖아요. 여기서 조금씩만 더 강도 있게 움직이면은 결론적으로 거래는 더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 부분의 최소 범위 150만 주, 최소 150만 주 실려줄 수 있는 수준에서 추가 강세를 띄워준다면 추가 편입의 문자를 내보냅니다. 여러 군데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LNF도 사고 싶고 에코프로 HN도 사고 싶고 배터리 아저씨가 헛소리 찍찍하는 금양도 사고 싶고 안 사고 싶은 게 어딨어요? 다 사고 싶지. 저도 다 사고 싶지. 막 뿌리고 싶지 종목. 우리 종목 많은 거 아닙니다. 종목 진짜 막 뿌려놓고 PNT 대박 났죠. 뭐 코스모학 대박 났죠. 이러고 싶지 저도. 코스모 신소재도 뭐 정리할 필요 뭐 있어요. 시장 가면 더 갈 텐데. 그러면 매매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있는 거 갖고 있는 거야. 그러지 않고 결국은 그렇게 갖고 있다가도 이제 결국은 예를 들어서 물론 뭐 대주전자 재료가 어제 미끄러질 때 그럴 때 일찍 정리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날 뭐 정리하시고 다시 사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냥 냅뒀더니 그냥 가더라 이런 수준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특히 지금 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도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강화돼 있는 흐름, 그 명분, 또 그것에 맞는 거래 대금, 주가가 변동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예를 들면 PNT가 변동이 지금 굉장히 세게 나오는데 거래 대금 최상위에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은 있다라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LNF가 이제 뭐 그 사이에 아름아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름아름 더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깜빡한 사이에 벌써 29만 3,500원을 넘겼었네요. 그러면요,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게 지금 뭐지? 우리 종목도 정신없고 산만한데 에코프로 LNF를 또 여기서 사려는 거야? 바닥에서 사주지도 않고 이게 뭔 짓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9만 3,500원의 기준 문자 만들어놨던 부분 고점 뚫리면 사겠습니다. 문자 발송하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해드렸고 지금의 경우는요. 결론은 편입. 처음에 스타트에 조정받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BM하고 LNF하고 같이 움직임이 나와서 연동되어 있는 폭의 기준이니까 그럼 한쪽에 집중하자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어차피 포스코 퓨처엠도 바닥에서부터 잘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LNF의 기준은 전혀 다른 거니까 얘는 지금 2차 전지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기준이니까 그렇게 해서 LNF 부분을 지금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뭐 어찌됐건 29만 3,500원이든 아까 고점 넘겼죠. 그게 고점이어서 그 가격을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공격적이신 분들은 뭐 29만 원 설정 잡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29만 원 설정 그 이하의 눌림폭 그리고 지금 다시 되돌림 난 더 보고 싶어요. 수급이 프로그램 너무 매도가 많아요. 거래대금 1위에요 지금. 거래대금 1위고 현재 기준에 재차 고점 넘기고 있고 넘기로 가고 있고 그래서 고점 넘기면 또 메시지는 또 나가요. 29만 2천 원에 일단 문자 나갔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 가격일 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29만 5,500원 매수 잔량 들어오면 거기도 매수를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추가 해서 5% 편입하는 걸로 고점 넘기면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도 강세로 연출이 되겠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탄력 받아주면 땡큐한 거고 그리고 개별 매매 기준에서 에코프로 HN과 포스코 DX 개별 매매 기준에서만 뭐 설정 기준 잡으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현재로서는 LNF는 아직은 주가 변동률에 대한 피곤함은 제한 쪽입니다. 뭐 시간도 없는데 지금 자꾸 포트폴리오 전략 얘기하다가 요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 현대차, 하이닉스, LG전자, 동진 세미캠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한미반도체 부분도 요 기준이면은 일단은 하방 잡았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가 이제 뭐 명목 가격 4만 원 수준 또 요 종가 4만 1,000원 수준까지 밀릴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까지 미끄러져 내려올 만한 수급이 아니었어요. 어제도 뭐 1% 수준이라면 그럼 IT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IT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쁘지 않다. 한미반도체까지의 기준이면 동지세미캠의 거래가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한미반도체 쪽에서의 거래 실린 부분을 놓고 보고 그 다음에 HPSP의 거래가 더 실리는지 여부하고 이수페타시스의 수급 논리 12%까지 들어왔던 수급 논리 보고 그렇게 이제 IT는 일단 우리가 아는 쪽 위주로 그 다음에 주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주성 갖고 있는데 계속 거래가 둔화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얘 정리합니다. 미리 정리하셔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21,300원에 2.5%잖아요. 거래 터져서 들어간 거잖아. 거래 없을 때 수수료 나오면 얘는 정리하셔서 일단 변동성 매매로 접근한 거니까 변동성 매매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기준을 잡아서 봅니다.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하나씩 다시 봅시다. 이 기준에서 차트 마저 볼까요? 그래서 LG화학하고 이제 현대 로템하고 현대 인프라코어인데 다행히도 이제 뭐 원체 올해 시장이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죠. 올해 뭐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 그래도 계좌 수익이 나서인지 방안에서 그렇게까지
그렇게 너무 힘겨워하시는 분들은 좀 제한적이셔서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LG화학이 어찌됐든 지난주에 하방 잡고 돌릴 때의 장악형인데 장악형이잖아요. 그죠? 그 장악형의 흐름에서 거래량이 어찌됐든 5MA, 20MA를 넘겼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추세 매매 기준 잡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5MA, 20MA 거래량을 넘길 수 있을 수준입니다. 뭐 내일 오버시팅 한번 나와주면 뭐 더 땡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방 잡고 이제 좀 돌리고 있으니까 기도해야죠. 어떻게 거래가 터지면서 돌리는 흐름으로. 그리고 시장의 지수는 원체 지금 2,600포인트 초반이라 약세잖아요. 지수가 견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인덱스 상품에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거든. 인덱스 상품에. 응? 그러면 LG화학의 시가총액 5위, 6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오늘 지금 5위로 복귀를 했을 거예요. 왜? 2%나 올라오니까 5위로 복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도 매수가 나가야 돼, 사실은. 응? 매수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문자를 발송을 할 겁니다. 최근 며칠간 좀 제한적으로 보내드렸는데 뭐 변동성 있는 쪽에 집중하면서 근데 일단은 요 기준에서 상승장 확인 기준에 5위로 복귀하고 하방을 잡은 것이 확인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문자 발송을 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시는 거고 문자가 나간다는 기준에서 동영상 이렇게 길게 못 보시는 분들은 아 LG화학 지금 자르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거구나 편입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하실 수 있게끔의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별도 추가적으로 그죠? 뭐 신규 가입자가 하루에 뭐 10명 100명씩 들어오셔가지고 뭐 오늘 뭐 살까요? 이 개념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70만 원 공방까지 우리가 마지막 문자 나간 게 67만 9천 원이 나갔어요. 70만 원까지 다행히 좀 돌려놨는데 이 흐름이 추세 강화로 이제 연동이 돼야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 주봉 기준에 5MA, 20MA 거래를 터뜨리고 지난주에 장악경을 줬고 변동성의 확장 정도의 엄청난 물량은 아니지만 추세 기준에서 5MA, 20MA 볼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예요? 또 하나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거래대금 이 수급 범위는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요렇게 올라온 거는 왜 그러냐면은 대주주 지분 40%의 주요 주주 지분 그러니까 40%의 외국 지분이 46% 46.76이에요. 대주주가 40.85고 합산하면은 87.5%가 외국인과 대주주예요. 거기에 이제 기관 지분까지 하면은 개인 지분 거의 없어요. 개인 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미 부여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그 바쁘시더라도 원고 작업하시고 또 이쪽 뭐 인수인계 뭐 휴가 때문에 인수인계 받으시더라도 그거 조금 전에 미팅했을 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쪽에서 한 군데서 정해 그러면 뭐 맨날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케빈 선생님 지금 딱 수익 올려주셨지. 그럼 저걸 원고로 쓰겠다 만들어서 장 마감하고 원고로 쓰겠다 하지 말고 저렇게 주시면 캡처해서 바로바로 올려드려 무료방에. 응? 캡처해서 바로바로 무료방에 올려드려. 아 수익 나셨어요 하고 마이크 켜놓고 유료 방송하면서 녹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일일이 안 하게끔 이제 내부에서도 기준을 잘 잡읍시다. 그렇게 해서 LG화학 부분의 주봉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고 문자 사인 발송을 해드린 거고 그 다음이 이 현대 로템이란 말이에요. 얘도 언제 반등이 나오나의 기준인데 과하죠. 일봉으로 놓고 봐도 주봉으로 놓고 봐도 과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마지막을 떠나서 언제 편입하셨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 또 4월에 가입하신 분들 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 지금 주가가 뭐 여기서 가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지금 매수인 다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럼 얘를 정리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까는 거래대금을 더 확인을 할 겁니다. 어차피 7월 지금 중순 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실적철에 이제 그 정점에 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뭐 8월 달까지도 계속. 결론적으로 현대로템이나 방산주들도 사실 실적 모멘텀이거든요.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이고 실적의 기준인데 좀 과하게 이번에
무너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때 들어온 물량이건 아니면 손바뀜이든 뭐든 과도하죠. 그럼 이때 형성돼 있던 주가의 바닥 주가 수준까지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올 이유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이유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얘를 들여다보는 거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느냐의 기준이거든요. 그거를 뭐 우리가 판단할 계제는 아니잖아요. 메이저들이 판단하는 거지. 그 메이저들의 수급 논리는 지금 물량이 일부 튀어나오긴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흐름이 이게 작지 않은 물량이에요. 뭐 3월 이후로 해서 보시면 아마 쌍끌이 매수 꽤 상위에 있을걸요. 3월 이후로 한번 볼까요? 금액 기준으로 현대로템이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손가락 안에 꼽는 7위에 7위. 수량 기준으로 1,100만 주면 10%가 매집이 되는 거예요. 이 큰 대형주에 3조 6천억이 작지는 않잖아요. 이 대형주가 10%가 매집이 돼 있고 매집 단가가 낮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로 기준 잡았을 때 평균 단가 대비해서 10%나 매집한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눌려 있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이 그렇다고 작지도 않아요. 뭐 45%면. 방송국에 얘기해 줬어요. 오늘 제가 혼자 방송한다고? 상한가 종목표나 이런 거 표 다 잘 넘기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뭐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20% 최고점 대비해서는. 응?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최고점에서 잡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뭐 손실률이 굉장히 높은 기준이 되죠. 근데 손실률이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잘라내는 기준이 아니라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 손절 범위를 만약에 이제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특히 이제 2차 전지를 우리가 매매를 하지만은 그쪽은 뭐 툭하면은 이거 뭐 정리해 버리십다 막 이런 식으로도 기준을 잡잖아요. 주력으로 설정해 놓은 포스코 퓨처엠 이외에는 마찬가지예요. 변동성 종목은 손절을 잡고 잘라내는 기준을 잡는데 현대로템처럼 꾸준하게 이제 주력주로 가지고 오면서 기쁨이 있었다가 또 이런 슬픔을 겪고 이랬을 때에도 좀 심사숙고해서 이걸 진짜 잘라야 될 상황이냐를 조금씩 더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려졌을 때 거래 수반하고 돌리고 수급 들어와서 요번에는 좀 고점을 한 번 더 높게 봅시다 하는데 거래가 둔화되면서 이렇게 미끄러졌잖아요. 요번에도 똑같은 전략을 세워보자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요 기준에서 요 기준에서 거래가 터져서 또 요 기준에서 거래가 터져서 비중 확대를 하고 만약에 거래가 둔화되면 중기로 가져가시는 분들 이외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한 물량은 비중을 줄이고 최악의 경우는 뭐 손절의 기준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닥에서보다는 돌릴 때 비중 줄이는 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게 지금 뭐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그렇게 해왔는데 똑같이 요 기준에서 돌릴 때 돌렸는데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돌리면 또 매수행 또 나간단 말이에요. 나갈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 거래가 둔화되면 이때는 다시 중기적으로 비중을 줄일 겁니다. 중기 추세로 가져가시는 분들 이외에는 변동성 매매 기준 잡으신 분들은 줄이세요라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현대로템도 사실은 그렇다고 실패가 된 종목은 아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올해 같이 오셨던 분들의 기준에 21년 12월 이후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세 개의 방산주가 전부 고점을 넘기면 넘겼지. 응?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신고가 랠리가 3,300이 넘기는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번에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지금 현대 로템인데 비중도 이번 포트에서 10%로 또 늘려놨었고 그리고 뭐 최대 폭의 비중 막 20%씩 문자가 나가기도 했고 근데 결론적으로 현대 로템의 기준에서 지금의 위치에서는 잘라내시기보다는 가져가시면서 가격 반발력 이용해서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의 가격 반발력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줄여가지고 말 그대로 중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의 경우에만 가져가시는 걸로. 근데
지금 7거래일이 남았어요. 7거래일 동안에 얘도 하루 변동이 뭐 10%, 20%까지 나오는 종목이라 변동의 탄력이 10%만 7거래일 동안 10% 그 반등 안 나오면 그것도 이상한 거지. 만약에 10% 이상의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그럼 또 도지예요. 그리고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5MA, 20MA를 또 넘겨요. 거래대금요 나쁘지 않아요. 또 수급은요 또 들어오겠지. 그럼 또 가져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향의 기준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세요. 응? 저는 또 거래 터지면 또 매수세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향이 아유 나 이런 변동률 싫어. 난 시원시원한 게 좋아. 잘라내더라도 에코프로야 나는. 이런 기준이라든가 그 기준만 좀 설정을 잡아놓으시면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여간에 결론은 현대로템 힘드신 상황이지만 가져가신 전략 기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HD 현대인프라코도 거의 비슷한 전략이죠. 거의 비슷한 전략. 얘는 뭐 5천만 주 이상 매수했어요. 현대로템의 그것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현대로템 10% 4월 이후에 그 수급이 적지 않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3월 이후에. 현대인프라코 마찬가지예요. 뭐 작년부터의 기준에서는 20%, 25%고 얘도 뭐 올해 기준에서만 따져도 엄청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짜증스러운 거죠. 포스코 DX 이런 종목 보다가 얼마나 짜증스러워요. 포스코 DX 보다가. 결론적으로 이 현대인프라코도 앞전에도 똑같은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원금 수준 왔는데. 근데 한번 이제 누구신지 또 까먹어서. 근데 하여간에 원금 수준이 왔는데 정리할까 하셨을 때 정리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갑시다라고 기준 잡았어요. 변동성 매매 기준에 자금이 없어서 변동성 매매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거래 없는 걸 잘라서 변동성 매매 하셔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추세 매매 기준에 얘처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어차피 고점 넘겨주는 애들. 그러니까 실적 바탕으로 수급 들어와 있는 애들. 결론적으로 이 그 현대인프라코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얘를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솔직히 몇 분이나 계실까? 고점에 사셨다 해도 대부분 저점에서 사셔서 차익 실현하고 또 저점에서 사서 차익 실현하고 이번에는 좀 세게 갈까 해서 고점에 잡으신 분들이 좀 계실 수 있겠죠. 혹은 계속 거꾸로 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야 이번에 거래 터졌으니까 이번엔 들어가 보자 했다가 손절했다가 또 거래 터져서 이번엔 들어가 보자 했다가 또 손절했다가 그러신 경우는 있으실 수는 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이 주가의 흐름에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인데 거꾸로 타지만 않았다면은 매번 손실이 날래 나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맴돌아서 그렇지. 응?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거래가 제한적이에요. 하루에 2천억 넘긴 게 딱 하루뿐이 없어요. 2천억 넘긴 게 딱 하루입니다. 4월 달에. 그런 뭐 거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도 문자가 나가면 여기서는 매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나가면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문자가 올 정도로 편입할 수 있고 실적 개선폭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메이저들이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그런데 거래가 제한적이구나. 그럼 변동률이 기대만큼 못 미칠 수 있구나. 그럼 나하고는 안 맞겠구나. 하루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날도 결국은 거래대금이 끽해야 2천억 넘긴 거구나. 저 당시 기준에 4월 12일이면요. 에코프로가 4월 11일 날 2조 5천억 터지는 날이에요. 근데 2천억이야. 이런 종목이구나. 그 기준은 이제 좀 설정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뭐 하이닉스나 지금 현대차나 LG화학이 지금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거래대금 막 터져가지고 변동률이 막 15% 20%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거래량의 기준에 5MA, 20MA의 설정 범위를 보고 거래는 뭐 1조씩 터지진 않지만 요 평균 거래량을 넘기면서 양봉의 기준이니까 추세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대처의 기준을 잡는다는 거예요. 하여간 뭐 정신없이 어렵다. 그럼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어찌됐건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으니 지금 짧게 하고 변동성 종목 좀 보자고 해놓은 게 또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러면서 뭐 저도 뭐 사팔뛰기 될 것 같아. 막 포스코 퓨처엠 봤다가 다른 쪽 봤다가 막 동진 샘캠도 봤다가 막 또 성우 하이텍도 봤다가. 자, 그래 결론은 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주시고
여기서도 이제 성향에 맞게 나 이런 거래량은 싫어 하시면은 이제 뭐 변동성 종목 보시면서 비중 조절 잘 하시고 차익 실현 손절 범위 잘 지키시고 그러시면 될 거예요. 하이닉스 부분이 또다시 이렇게 눌려 있지만 5월 달에 그렇게 한 번씩 이제 40% 올라온 그 흐름처럼 12만 원 그 앞전에 있는 흐름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 요인 가지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지수가 너무너무 좋은 위치에 있다.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지수가 너무너무 행복한 위치에 있죠. 그 다음에 LG화학은 다행히 아름아름 여기서 오버슈팅 제대로 나와야죠. 얘는 뭐 2차 전지 아니야? 그럼 얘가 오버슈팅 나오려면 누가 움직여야 돼?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렇게 해서 세 종목이 같이 이제 좀 변동 확장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48만 원대 신고가 찍고 나서 눌린 폭이에요. 행복한 거죠 지금. 오히려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해도 땡큐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현대로템 부분 이제 막 33,000원 공방인데 얘도 감에도 권역입니다. 편입하실 수 있어요. 현대인프라코도 편입 기준 잡으실 수 있어요.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이제 문자 발송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동진세미캠은 어제 너무 두들겨 맞았는데 하여간에 비중 유지하면서 대처합니다. 비중 유지하시고 일단은 추가 편입은 일단 멈춰 계세요. 성우하이텍 부분은 편입 기준 설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일까지만 좀 고생하시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뭐 일부 눌림폭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수급 범위에 있어서 뭐 외국인들이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팔았다 다시 샀다 이런 흐름의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기타 법인이 한 100만 주 들어왔던 거 그거 다 때리고 나간 거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 얘네가 정신 나간 애들이 또 다시 매수할 수도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막 공격적으로 막 다시 대살 수도 있어. 이거는 뭐 어찌됐건 전화 안 되니까 내가 물어볼 수는 없고 결론은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외국계 쪽에서 뭐 계속 매수죠 지금. 기타 법인 매도하는 거 알면서도. 그런데 주가는 계속 눌러놓고 있어.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단일가 매매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가 매매여서 매매가 싫어서 그게 아니라 그런 식의 소문이 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뭐 단기적으로 과열된 거야? 뭐 회전율이든 뭐 주가든 과열된 거야? 이런 자체가 싫다라는 거죠. 짜증난다는 거죠. 그런 얘기 듣는 게. 메이저인데 누가 샀는데 일단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쪽을 통해서 샀으니까 그래도 지분신고는 안 나왔지만 검증되는 쪽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장난치는 쪽은 지분신고가 나와도 뭐 어디 뭐 이름도 없는 애들 막 그런 거는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윤정두가 한 일본에 한 5년 있었는데 연락해 보니까 아는 친구가 거기 있어? 야 운영사 니들 운영하니? 그랬어? 라이센스 좀 줄래? 왜? 니들 걸로 내가 사면은 내 돈인데도 외국인으로 보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불법은 아니거든 사실은. 그게 왜 불법이야? 그게 왜 불법이에요? 그게 결론적으로 성화이텍에 대해서 지금 10%에 달하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왜 들어왔니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실적을 바탕으로 들어온 거예요. 1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앞으로의 실적. 실적을 바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수급 범위 그 수급 범위의 평균 단가 그리고 주가를 일정 범위에서는 뭐 물론 15,000원 대비해서는 쭉 미끄러져 내려왔지만 16,370원 찍을 때나 15,900원 찍을 때 보셨잖아요. 예? 정상적으로 막 올라가다 그 기준이 아니라 올라온 범위에서 단일가 매매 지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냥 물량을 털고 밀리면 밑에서 이 정도 가격에서 14,000원대 초반에서 다시 사고 좀 과하게 그 물량이 기타 법인에서 쏟아내면서 삼성이 쏟아내면서 13,000원대 뭐 중반까지 나왔는데 물론 주가라는 것이 이제 더 눌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신뢰도 부분이 1조 조금 넘는 종목이라서 신뢰도 부분을 좀 더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너무 여기서 뭐 과도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비중만 또 무리해서 막 얘 또 나중에 돼서 뭐 나 이거 몰빵해서 이런 분들만 없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최대 폭의 비중을 10% 드린 거니까 가급적이면 뭐 그 이하에서 설정을 잡으셔서 편입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이제 문자를 발송을 할 겁니다. 뭐 오늘 내일 지나고 나면은 방향성이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이 잡혀줄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기준에서 변동성 종목을 드리게 되면은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에 10시까지 기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바꿔야 되죠. 몇 시로? 13시로 바꿔야죠. 13시로 바꾸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NT, HLB 그 다음에 LNF가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LNF가 그래서 LNF가 이제 29만 원 그 바로 위에 29만 500원, 29만 1,000원이면은 LNF가 편입 설정 범위로 뜹니다. 우리가 이제 HLB 같은 종목은 변동성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아주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서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 수준일 때 지금 420억이면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대금 죄송합니다. 1,000억이죠. 1,000억이면은 지금 시장의 거래대금에서 뭐 조 단위의 거래대금들이 터지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에 이제 떠 있지는 않지만 거래대금이 충족되는 쪽 기준 위주로 들여다보면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LNF가 여기 안 떠 있더라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눌림폭에서 이제 떴다 없어졌다 하는 기준이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LNF가 다시 떠준다는 거는 이제 고점을 또 넘긴다는 그 기준이 될 수 있고 고점을 넘기면 편입 기준 설정할 거고 포스코 퓨처는 지금 계속 고점 넘기고 있는 거예요. 전일 대비 미끄러져 있어도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눌림폭 상당히 제한적인 거예요. 뭐 제 생각에는 오늘 개장주 전략 굉장히 잘 잡은 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가격대 전부 수정해서 발송해드리고 전략 올려드릴게요. 이 전략 부분 이제 뭐 공지 각 VIP방, VVIP방 공지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편입 기준 설정 잡으실 수 있는데 동진 세미캠도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잡아놓으시고 그리고 성우하이텍도 이 정도 범위에서 매수 지금 낼게요. 왜냐면 성우하이텍의 지금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10만 주 이상 매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장 초에 JP모건의 관여도가 매수냐 매도냐에 따라서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데 15만 주 이상? 16만 주? 뭐 손바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눌러놓고 지들이 밑에 대사는 거일 수 있고 뭐 흔들어서 밑에서 잡겠습니다 이런 해석보다는 손바뀐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 말씀드린 단일가 매매 또 거래량 부분을 좀 잡아놓기 위해서 개장 초부터 얼마? 600만 주 이상 갖고 있는 외국인들 쪽, JP모건 쪽, 모건스탠리 쪽 그런 데서 물량 몇만 주 정도 내놓는 거에 위축되죠 개인들은. 그래 놓고 또 밑에서 이렇게 또 다시 사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여기서 사고 있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죠? 사고 있다는 게 눈으로 확인됐잖아. 그러니까 13,000 뭐 지금 960원, 940원 하고 있는데 13,950원, 14,900원. 그게 이제 캡처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00원, 950원, 950원으로 할게 실질적으로 편입하실 수 있는 가격. 차분하게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금요일까지만 이제 잘 보시면 돼요. 금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 지나서도 한동안 뭐 거래가 둔화돼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든 이제 가볍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화일 지정되고 이제 벗어나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마저 이제 올려드리면 성우하이텍 그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나마 이제 오늘 반등이 좀 나아져서 5만 원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나는 순실이 하신 분들이 계시기가 어렵죠. 5만 500원에 마지막 매수자인 나가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사신 분들이 신규 가입자가 뭐 그때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계신다 해도
그분들 빼고는 그렇다면은 기존에 이제 뭐 4만 원부터 들어가서 아직 차익 실현 기준을 공식적으로 잡지는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반도체 기준도 지금 7.5%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거래 터질 때 가격적으로 들어간 건 지금 다 들어갔고, 진짜 여기서 더 말도 안 되는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뭐 추가 편입 가격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거래 터지면서 돌릴 때 그때 나머지 2.5%. 주성 엔지니어링은 거래가 좀 없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이거 뭐 손실 보고 나올 필요도 없고 뭐 문자를 여기서 굳이 발송할 이유도 없는데, 일단은 코멘트를 해드리면 말씀드렸어요. 신규로 편입하시기보다는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동진 세미캠을 이미 포트의 구성에 갖고 있고 거기가 거래가 없잖아요 사실. 똑같은 그 IT에서 얘도 또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쪽을 정리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요. 루닛의 경우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요 상태에서 심리적인 면의 기준에 21선이나 이런 기준을 잡아 놓을게요. 다음 주 초까지 놓고 보면서, 지금 종목이 버거운 상태는 아니니까 만약에라도 이제 어떤 변동성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데 루닛을 갖고 계셔갖고 매매를 못한다. 그럼 얘를 잘라서 그럼 옮깁시다라는 기준이 설정될 정도로 강력한, 뭐 그제처럼 포스코 퓨처엠의 흐름이 엄청난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럼 그때 기준을 좀 설정을 하고, 오늘 기준에서도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설정해서 편입 설정을 잡으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도 LNF 그 29만 5,500원 잡아놓은 것처럼 밑으로도 LNF도 그 편입 설정 범위에 대한 고민도 할 거예요. 응? 밑으로도. 그거는 이제 조건이 프로그램이 이왕이면 급격히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줄 때. 예. 그게 아니면 위로 따라붙을 거고, 그리고 들어간 물량 이제 2.5%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 47만 1,500원에 고점이 형성됐잖아요. 1,500원에 매수 잔량 들어오면 47만 1,500원을 또 따라붙습니다. 얘는 뭐 그냥 이제는 이거 편하게 매수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힘이 세구나, 우리들을 속여가면서 잡아내려고, 우리들한테 물량 떠넘기려고, 주가 막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그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47만 1,500원 고점이 넘겨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옳은가요? 1,500원 넘겨치면 그때 들어갑니다. 그죠? 6,500원, 6,000원 그 기준을 설정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길어지고 해서 들으신 분들 뭐 정신없을 수 있고, 무방에 계신, VIP 방에 계신 분들 이걸 다 들으시려면 힘겨우실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하여간에, 가급적이면 하여간에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VVIP 방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들으시고 대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급적이면은 그 수익 계좌 있으시면, 종목 있으시면은 올려주세요. 다른 분들도 같이 계신 분들 보시고 힘도 내시고 하실 수 있게. 그 우리 직원분들이 보시더라도 우리 방이 수익이 좀 잘 나는 방인가, 이런 생각이 좀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게끔. 그리고 이왕 올려주실 때는 무료 방에 올려주세요. 무료 방에. 예? 케빈 선생님께도 말씀드리겠다. 이왕 올려주실 거면 불편하시더라도 무료 방에, 유료 방에도 마찬가지고 유료 방도 올려주시고 무료 방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피치 실장님이 이제 지금 디자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그렇지, 기준 잡아주시고 그렇게, 오케이, 그렇게 하면서 전화번호 넣어주든 뭐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전략 올립니다. 지금 뭐 굉장히 1시간이에요. 짧게 한다고 해놓고 1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낫죠. 뭐 우리 주력주부터 한번 점검해 놓는 게 낫죠.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한번 또 봅시다. 보시죠.